주사법 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엠비엔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변화가 있어서 저는 코스피나 네. 대형주 쪽으로 좀 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네네. 코스닥 쪽이 더 강하네요. 한 이틀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면서 시장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 또 더 멀리 갈 수 있는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대형 섹터, IT 대형 섹터들의 숨고르기 양상으로 인해서 사실 살짝 좀 이제 강보합 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전일 뉴욕 증시부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같은 혼조세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ADP에서 발표한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서는 대략 한 65만 3천 명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딱 열어보니까 33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실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반전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내일 혹은 주말에 발표될 비농업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 지난 6월과 좀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대략 한 84만 5천 명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나올 거 예상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나온 이제 ADP 고용 지수가 워낙 좀 안 좋게 나온 어떤 흐름들이라서 사실 거기에 대한 또 불안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정도는 좀 약간 어느 정도 혼조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올 거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또 발표한 내용들, 그 발언들이 또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또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2023년도쯤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카드를 꺼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2023년도를 하고 한다면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매파적 발언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나 이런 부분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성장 섹터에 있는 나스닥 지수는 좀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주들에 대한 강세적인 부분들 한번 기대해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넘어가서 이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제 오늘 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가지 못했던 시장을 이끌지 못했던 이 두 종목이라서 반발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던 부분들이었고요.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아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을 사지 않았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현물 쪽에서만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3, 4일 정도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상방을 확실히 좀 틀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조금 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좀 더 기다려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시장이 열렸을 때 흐름을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은 현재까지는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개별 종목들 안에서도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IT에서 또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거기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또 네.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어떤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좀 빠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매매하고 투자하기에는 뭐 좀 우호적인 환경이니까 대신에 좀 이슈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잘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가면은 그렇죠. 지수 플레이는 좋은데 또 다른 종목들이 죽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와 지수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그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라서 네. 사실 그냥 투자적인 환경 자체가 우호적인 흐름들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좀 좋은 어떤 환경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제약바이오주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최근에 뭐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은 AMD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 좋고 맞아요. 모더나를 필두로 한 또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책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네. 2시 반인가요? 백신 맞아요. 허브화 비전 그리고 전략 보고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뭐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그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백신 관련된 쪽, 거기에 좀 플러스로 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고성장주.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T 쪽에 쏠렸던 수급들이 분산돼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IT 종목들이 가면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바턴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별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수급적인 부분들 바톤을 받은 거고. 이제 거기에 또 불을 살짝 또 붙인 게 뭐냐면 앞서 우리 창희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 노바백스가 18%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노바백스 관련 종목들, 뭐 CMO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라서 오늘 뭐 특히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신고가가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지금 오늘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백신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그 관련된 백신을 최대 2억 도즈 정도를 선구매를 했다는 얘기들로 1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백신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대형 섹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2분기 실적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이런 관련된 어떤 노바백스 물량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백신 종목들도 좀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백신 종목들 말고도 기본의 어떤 본연의 가치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하나 정도는 꼭 담고 가야 할 섹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그중에서도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큐라클 같은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큐라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는데 아마 조만간 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만 백신 그 관련된 어떤 제약발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관련된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라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차후에 좀 스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큐라클 리뷰까지 하게 됐네요. 자연스럽게, 네. 네. 다음 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과 섹터 뭐가 있을까요? 뭐 역시나 지수 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에서 사실 테마로 바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제부터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맥스트 상장 이슈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상장 딱 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 됐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고 4차 산업에서는 가장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 나온 뉴스죠. 장 후반에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편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불을 붙기 시작한 부분들인데 이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쪽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그 단순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의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기술력들이 우리가 필요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AR 같은, 그다음에 VR 같은 가상현실 같은 이런 기술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VR, AR 관련 기기들 있잖아요. 뭐 V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련 기기들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VR과 AR을 합쳐놓은 게 이제 XR이라고 하는데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XR 글라스를 만드는 또 기업들에 대한 또 재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메타버스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플랫폼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했을 때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놔야 되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이 XR 글라스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시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했었고 거기에 또 물량들을 납품하는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예전까지만 아니더라도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만 갖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점점점 세분화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XR 글라스나 VR, AR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삼성전자의 참여 소식으로 섹터가 강했는데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XR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덱스터가 오늘 XR 콘텐츠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덱스터는 신고가를 또 경신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특징 업종으로 한 번 더 다뤄봤고요. 이제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나무가였죠. 나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무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D 센싱 모듈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 3D 카메라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도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플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가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공략주도 좀 이와 비슷한 혹은 굉장히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갖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딱 방송 들어오기 2분 전에 주가가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종목을 바꿨다면서요. 네, 종목을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네. 종목을 바꿨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은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런 또 숨겨진 종목들, 그다음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사실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종목들, 선희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어제 매수한 가격 거의 근처 지금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목표가 13,000원 라인대는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무가 뭐 충분히 뭐 홀딩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또 오늘 종목 또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그래서 급하게 바꿔오신 종목은 뭘까요? 네. 뭐 일단은 사실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사실 뭐 가장 좀 그 탑표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미 튀어버린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쯤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갖고 나온 종목이 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또 우리가 그 실적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지수에 흔들림 없이 그냥 탄탄하게 올라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현재가 저는 바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210원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신성통상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드번호 005390이네요. 005390 신성통상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일본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관련된 수혜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모나미와 같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적 영역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놔야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단발성인 어떤 물론 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 스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가 탑10이죠. 그렇죠, 탑10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유니클로와 또 네. 이제 경쟁사로 있는 기업인데. 제가 탑10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본 아이템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스파 맞아요, 브랜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신성통상 갖고 있는 탑10이 지금 기업의 어떤 매장 확장성이 굉장히 지금 큰 부분들이고요. 탑10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오지아라든지 뭐 올젠, 뭐 엔드지 같은 이런 남성 정장류도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좀 많이 좀 이용하는 또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신성통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는 실적인데요. 일단은 한일 갈등이 좀 약간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죠. 암암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사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굉장히 이 스파 브랜드에서는 가장 큰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 이제 한일 갈등 이후에 그죠? 그런 어떤 반일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유니클로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격하고 있는 게 이제 탑10이고요. 거의 다 추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업계 1위 유니클로를 거의 맹추격을 해서 아마 3분기 때부터는 말 그대로 역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신성통상의 주가적인 어떤 흐름들도 한번 유심히 좀 잘 지켜보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탑10의 매장 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한 92개, 100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450개 정도까지 대폭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가 확산됨의 어떤 그런 시기에서도 매장 수가 100개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어떤 스파 브랜드 쪽에서는 거의 뭐 이제 명실상부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클로가 지금 잇따라 지금 폐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이 탑10 신성통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연일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일 것 같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서도 사실 이 자리에서도 기관들이 계속 연일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신고가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에 크게 많은 물량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직전 고점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꾸준한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3분기 실적 한번 열어보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추세 본다 하더라도 이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상단에 큰 어떤 매물대가 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고요.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면서 목표 라인 때는 1차적으로 4,500원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 3,500원 자리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4,500원 돌파가 되면은 2차 5,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6,000원 조금 넘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들려오는 얘기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보면 뭐 시총 1조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탑10의 어떤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신성통상 지금 자리 높은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이 자리에서도 대량으로 연기금 쪽이나 들어오는 거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라는 것 좀 한번 반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요.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뭐 수급도 최근에 탄탄한데 실적 모멘텀까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로 판매량이 이제 증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올해 가파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 신성통상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500원, 2차는 5,000원입니다. 오늘 종목 얘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